9장 상상 속 이미지와 하나가 되어라. 만약 관찰자가 깊은 사색의 불타는 전차를 타고 상상 속 이미지 안으로 들어간다면, 만약 관찰자가 놀라운 이미지 가운데 하나와 친구가 되고 동행자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에게 육체적인 것들을 떠나보내라고 끊임없이 애원한다면, 그는 자신의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 올라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그는 행복할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진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 그 이미지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상상력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블레이크가 말한 존재 밖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창조의 공간, 즉 자궁이 되지 아니하는가와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신화 속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 아닐까요? 이것은 아담과 아담의 소산, 다시 말해 무한한 상상력, 혹은 농부가 밭을 가꾸어 작물을 얻듯이 남자는 여자의 신경에 자신을 심는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거주하는 공간이 되고 70배로 열매를 맺는 정원이 되더라에 등장하는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창조의 비밀은 곧 상상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소망하는 것을 정하고 상상의 바다, 즉 존재 밖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창조의 자궁이 되고 그곳이 70배의 열매를 맺는 정원이 될 때까지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입니다. 블레이크는 우리에게 상상 속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합니다. 상상 속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빈 공간을 둥글게 만들어 자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의 한 상태 안으로 들어가 그 상태를 수퇴시켜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블레이크는 이러한 내면의 이미지가 상상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림자이고 단지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그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실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쪽 해안으로 가는 길에 시카고에 잠시 들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 집에 들렀는데 그 친구는 그 병을 앓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단층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친구는 1층짜리 집을 샀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3층짜리 저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크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친구의 아내에게 예전 뉴욕에서 아파트 문제로 나를 찾아왔던 유명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주며 상상력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법칙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여성은 도시에 멋진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교외 지역에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외에 있는 집에서 가족들과 여름을 보내려면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세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른 봄철에는 어렵지 않게 새가 나갔는데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무렵에는 여름철 임대 시즌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사 수완이 좋다는 중개업자에게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상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라는 대로 했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집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상상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서 아파트를 세놓게 되었다고 친구 부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제 제안에 따라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이 들며 자신이 교회에 있는 집에 누워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도시의 아파트가 아닌 교회에 있는 집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시골 마을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도 생생해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시골에 있다고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9시에 그녀가 자신의 시골집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 금요일에 그녀가 원하는 조건에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 세입자가 나타나 당일 이사 조건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여성이 했던 것처럼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자신들이 새 집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 집에서 예전 집이 이미 팔렸다고 느끼면서 잠이 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새로운 집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과 새로운 집의 이미지로부터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그 이미지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미지로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이미지 안에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이미지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상상 속에서 새 집의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 새 집에 이미 거주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느끼면 자연스럽게 새 집에 실제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서서 관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상력 그 자체인 인간은 상상 속에서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친구 부부는 그러한 개념이 마치 마법이나 미신 같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제가 타고 있던 기차의 차장이 저에게 전보 한 통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전보에는 전날 자정에 집이 팔렸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 부부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떠나던 날 밤 그들은 예전 집에 누워 마음은 새 집에 있다고 느끼며 새 집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들이 들릴지 상상하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나 집이 팔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상 안으로 들어가 이미지를 만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이불을 알기 전까지 사건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블레이크가 말한 비어있는 공간으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져 나오려면 상상력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잉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상의 초점을 옮겨 상상 속에서 있던 장소로 실제로 들어가게 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저는 유럽에서 1년 살기를 우리의 가장 큰 목표로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목표가 어렵지 않은 목표일 수 있지만 경제 사정이 빠듯한 우리 부부에게는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였고 한편으론 현실성 없는 목표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유럽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저는 매번 잠이 들 때마다 끊임없이 영국에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영국이었는지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최근에 본 영화에서 버킹엄 궁전이 나왔는데 보자마자 홀딱 반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상상 속에서 버킹엄 궁전의 거대한 철문 밖에 서서 조용히 궁전을 바라보며 차가운 철문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곳에 있다는 큰 느낌을 느끼며 행복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한 달 후 큰 대학에서 연구조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영국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의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현실의 좁은 문턱에 얽매여 있다고요. 한 달 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문턱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1년을 보냈고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적으로 사람이 어디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력 자체인 인간은 상상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고자 하는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었네. 시편 118편 22절. 그 돌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저는 소망 실현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밀을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유명한 돌이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소유하시니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다. 제가 사는 집은 낡았지만 그래도 제 소유입니다.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살라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오래된 집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새 가구도 들이고 내부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곤 새롭게 단장한 방들을 이곳저곳 돌아다녔고 페인트 칠이 말끔하게 된 집을 바라보며 집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업자에게 수표를 건네면서 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밤에는 잠들 때마다 이 상상 속 장면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상상을 시작한 지 2주가 채 못 되어 영국의 로이드 협회로부터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여성이 제게 $7,000를 상속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쯤 저는 그녀의 오빠를 잠깐 알고 지낸 적이 있었고 그녀의 오빠가 15년 전에 미국에서 죽음을 맞았을 때 그녀의 부탁으로 조촐한 장례식을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7,000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집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던 많은 다른 것들을 하고도 남을 만한 큰 돈이죠. 사라져 죽어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선명한, 더 강하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 자는 상상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을 다른 모습, 다른 곳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당신 삶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당신의 끊임없는 상상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건들을 만드는 것도 당신이고 사건들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것도 당신이며 사건들의 존재를 멈추게 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인과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결합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신 창조 활동이 바깥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